1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지금 상대방 분은 바쁘게 일을 하거나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감과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번님이 여성분이라면 상대방 분은 1번님을 참 관능적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님이 남성분이시라면 그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알리고 싶고 1번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요. 1번님이 여전히 그립지만 그리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1번님의 생각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지금은 본인의 삶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애쓰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재회를 바라고 있기도 한데 다시 만나면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또 1번님과의 본인의 성향 차이, 방향성의 차이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연락을 하기에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참 많은 모습이에요. 왕의 두 자녀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1번님을 어떤 환상적인 상대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루기 힘든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번님한텐 밝은 색감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검은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쩌면 밝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헤어질 당시에 물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오히려 더 맑게 웃으면서 예쁜 인사로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분한테도 1번님한테도 주황색이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별한 사이라고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려는 마음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정말 잘 지내라, 덕분에 행복했다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주고받는 느낌이에요. 이번 이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홀가분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에 열심히 열중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소드 페이지 카드를 보면 그다지 직접적인 표현들은 없지만 두 분이 서로 염탐을 한다든지 소식을 기다린다든지 잘 지냈는지 궁금해한다든지 소심하게나마 여전히 서로를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1번님이란 사람에 대한 기억을 아주 독하게 끊어낼 마음보다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미련도 두고 충분히 기억하면서 아주 천천히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잊어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진심으로 1번님을 지우고 싶은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한텐 우리 1번님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번님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챙겨줄 걸,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 사람 나름대로 아쉬움도 후회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나눈 대화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미래가 보인다면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볼까 말까 갈등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미련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 사람 쪽에서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1번님한테 주황색과 터키옥색이 나타나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1번님이라는 사람은 자립심이나 독립성이 아주 강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애를 할 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1번님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1번님의 검은색은 본인의 속을 다 털어놓지도 않고 비밀스러움이 많은 색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1번님이 들키기 싫어했던 치부마저도 다 이해하고 받아줬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번님 본인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거나 솔직하지 못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연인인 자신에게조차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게 결국에는 아주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입장에선 1번님한테 도움이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인정 욕구 같은 것들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1번님에게 자신의 도움이나 관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거죠. 1번님한테 정말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걸 해줬던 건 아니었는지, 그렇게 해놓고선 1번님이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때를 쓴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들이 보여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별을 참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또 좋았던 추억들도 함께 떠올리면서 1번님과의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연락할 용기를 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용기를 내기까지 주저스러움도 아직까지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1번님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2번 카드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7하우스 카드랑 천칭자리 카드예요. 7하우스는 연인, 배우자, 파트너를 상징하는 영역이고요. 천칭자리 역시 파트너십을 의미해요. 이 카드들은 상대방 분이 연애나 재회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큰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주황색, 파란색을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줄 사람 없어? 장난처럼 말을 꺼내는 일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실제로 소개팅이 들어온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별한 김에 생긴 적적한 기분을 그냥 잠깐 달래보고 싶어하는 가벼운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도 2번님을 자신의 연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연인 카드, 2번님에 대한 은밀한 집착을 드러내는 뱀파이어 카드까지 함께 나타난 걸 보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가벼운 말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2번님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파란색과 은색은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무리 2번님을 잊고 싶어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은색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은 강해요. 강하지만 에너지 자체가 꽤나 차갑거든요. 그래서 2번님한테 가끔은 냉정하게 굴었거나 차갑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황색이랑 터키옥색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또 묘하게 따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매력도 있어서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개인주의 성향도 꽤 강하시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2번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님도 남색, 금색,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 분이시잖아요. 2번님 성격도 보통은 아니시거든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 분의 동태가 파악이 돼야 되고 컨트롤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또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견디기 힘든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자신의 기강을 잡아주는 우리 2번님이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게 또 다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 사람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인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는 또 아니고요. 같이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나면 자기만의 시간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공간이나 시간을 완전히 공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야박하거나 무심한 연애는 또 싫어하는 말 그대로 연애관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2번님의 관심이나 애정이 가끔은 자기만의 어떤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힘들었을 때도 있지만 또 자신이 바라던 관심과 애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싫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정말 잘 지내요. 근데 연애가 취미라도 되는 건지 연애를 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크게 외롭다기보다 그냥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언제나 함께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애인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한텐 우리 이번님이 뭔가를 같이 함께 할 때 큰 제약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번님의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간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데이트를 할 때 뭔가 크게 고민이 되거나 부담될 만큼의 큰 장애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님이랑은 뭐든지 좀 더 여유롭게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데이트하면서 돈 때문에 괜히 눈치 보거나 짜치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건 그냥 서로 즐길 수 있을 때 큰 고민 없이 다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텐 우리 이번님이 최적화된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놓고 봤을 땐 이번님이 아주 훌륭한 대상인 건 맞아요. 근데 한쪽은 잡으려고 하고 한쪽은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실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님의 관심이 싫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맞는 걸 맞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원하던 올가매면서도 가끔은 풀어주는 그런 기묘한 형태의 연애를 이번님께서 어느 정도는 맞춰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처럼 독특한 연애관에 그렇게까지 잘 맞춰줬던 사람을 놓쳤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님한테 연락할 생각도 헤어진 동안 계속 꾸준히 해봤던 것 같기도 한데 당분간은 그냥 생각만 해볼 모양이에요. 몰래몰래 이번님 SNS 염탐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은근히 이번님이 보라고 이번님이 들으라는 식으로 프사를 바꾸거나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놓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마저도 이번님이 봤을 땐 아주 볼품없는 방식이지만 그 사람은 받아주고 들어주는 건 자신 있어도 먼저 리드를 하거나 도전을 하는 데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연락도 대차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번님한테 괜히 꼬리를 내리기는 싫으니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변명이나 핑계,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은근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 사람이 말빨이 약한 거는 아니거든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자기 방어를 위한 대꾸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 특유의 귀여움이랄까? 가벼움이랄까? 산뜻함이랄까 화가 나다가도 수그러들게 만드는 그 사람 특유의 매력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장난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번님께서도 그냥저냥 넘어가 줄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많이 독특한 사람이기는 한 것 같고요. 이번님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정신 차렸다 싶은 모습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귀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별에 대한 태도도 조금 쿨하고 관대한 편이고요. 이번님을 못 잊는 건 못 잊는 거고 헤어진 건 또 헤어진 거니까 이제 각자 제 인생 사는 거지 뭐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귀면서 쌓였던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님의 빈자리가 많이 허전하긴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딥하고 가슴이 막 아려오는 그 정도 수준의 미련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거는 또 아니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슴슴한 이별 후유증은 겪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이번님이 자신의 연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소속감이 사라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진짜로 이번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 속박감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독특한 이별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그 사람 입장에선 이번님 같은 사람 다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될 거고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의 연애가 누군가를 곁에 오래 두기에는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이제 3번 카드 살펴볼게요. 우선 재산 영역을 뜻하는 이하우스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데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11하우스는 친목 활동의 영역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모임 활동은 빼먹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색은 자기만의 높은 이상이나 기준을 뜻해요. 그런데 하얀색이 나타난 걸 보면 본인의 기준을 많이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이나 고민들을 비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또 두 분의 색감들을 살펴보면 보라색과 빨간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상대는 초록색과 비슷한 터키옥색, 3번님은 초록색이 나타나 있죠. 색감의 비율이랑 순서가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똑같은 색감을 지니고 있다는 건 내 맘이 네 맘이고 네 맘이 내 맘이다. 이런 상태나 다름없어요. 빨간색은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서로 참고 참다가 결국엔 크게 터져버린 이슈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부딪힘이 있었다면 이왕 터진 거 할 말 다 하자 했을지도 모르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두 분 모두 서로에게 미안한 거죠. 초록색은 또 정도 많고 마음이 여리거든요. 빨간색만 수두룩했다면 이제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화를 내기만 하거나 서로에 대한 저항감으로 볼 수 있지만 다행히 초록색도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분께서는 싸웠더라도 이별을 했더라도 끊어내기 힘든 애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상대 또한 3번님과의 이별을 막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맥이 빠진 모습이에요. 또 제한 카드가 나타나 있는데 카드 이름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파트너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저는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3번님에 대한 미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3번님이란 사람이 너무 소중했고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 건 맞지만 상대방 분한테 갈등의 보라색 비율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보면 3번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나 본인의 감정을 끝까지 참고 억제를 해야만 했던 그런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성 카드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황 이별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데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이 이겨버린 이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지 카드와 소드 5번 이 두 카드 모두 패배감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컵 4번 카드까지 나타나 있죠. 상대방 분은 당분간 재회를 하겠다라는 노력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3번님께서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 분이 지금 꽤나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헤어진 지금의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다시 만나자니 뭔가 크게 달라지거나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자니 저러자니 뭐 하나 속이 시원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적적하면 사람들 좀 만나고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번님이랑 적극적으로 다시 소통하고 설득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3번님에 대한 감정이나 집착을 억누르고 있을 뿐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어느 정도는 순응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마음속으로는 3번님을 끈질기게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두 분의 상황이라는 게 보시는 분들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비교적 해결이 쉬운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흐름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잘 정리되고 스스로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3번님한테 진짜 망설임 없이 달려올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쉽게 풀리긴 어렵다. 그런 분들이라면 연락 정도는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시간 자체는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다만 그때가 재회를 하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시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 상대방 분의 상황과 갈등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토성 카드 자체만 봐도 오랜 시간을 겪어야 되는
고난과 시련을 뜻하기도 해서 이 관계가 풀리는 데에도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 사람이 3번님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도 그 마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시기와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언젠가 연락 오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3번님 스스로의 일상과 감정에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4번 카드 살펴볼게요. 우선 달 카드랑 사마우스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요즘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생각 정리도 좀 하시고 기분 전환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사마우스는 여행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지인들이랑 자주 만나거나 친구들한테 애정을 쏟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슬픈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면 이별에 대한 아픔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상반 카드, 가족 카드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4번님과의 성향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그런 힘든 문제들을 공유도 하면서 책임도 함께 나눠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재회 의지도 보여져요. 근데 광신도 유혹자 카드는 정갈자리랑 관련된 카드라서요. 4번님께서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근데 그 계획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4번님을 아직도 마음에서 놓지 못했다는 건 아주 분명하죠. 정갈자리의 끈기랑 집착은 한 번 마음이 주면 끝났다고 해도 진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독하리만큼 집요한 게 정갈자리예요. 그리고 재회의 가능성을 본 카드에서도 완즈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4번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이랑 집착 같은 것만 품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4번님 또한 추진력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적극적으로 재회를 시도를 하겠다. 라는 기류는 보이지 않아요. 4번님한테 하얀색,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지금의 4번님의 모습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카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4번님은 이 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처럼 보이고 4번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고 더는 붙잡고 있을 힘조차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는 그냥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4번님은 마음을 그냥 다 소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맘대로 해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4번님 스스로가 놓아준 걸지도 몰라요. 상대방 분한테 들어온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남색은 솔직히 말해서 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거든요.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배려 같은 거, 양보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도 커요. 이별을 하던 순간에도 4번님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도전심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꼭 멋진 쪽으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4번님 앞에서는 좀 많이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4번님이 계속 맞춰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았나봐. 빨간색은 특히 지는 거 정말 싫어해요. 경쟁심이 정말 강한 색이라서 4번님한테도 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 본인은 또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거든요. 진짜 이기적이죠. 4번님한테 나타난 색감들은 전부 다 관계에 지향적인 색깔들이거든요. 봉사, 헌신, 그리고 참고 인내하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색감들이거든요. 특히 하얀색은 심하면 4번님의 자아나 생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색깔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어주고 받아주기만 하는 게 하얀색이에요. 4번님은 그렇게 온 감정을 그 사람한테 마구마구 쏟아냈지만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승승장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신의 목표와 계획들이 중요한 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헤어지고 난 지금에 와서야 그때 해주지 못했던 정서적 공감이나 책임의 나눔을 생각한다는 게 그마저도 너무 못돼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사번님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번님이 쉽게 본인을 떠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광신도 카드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이 보기에도 사번님께서 아주 많이 지쳐 보이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잡으면 잡힐 거야 라는 근자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차피 나 못 벗어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번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번님 모두가 다 해당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도 진짜 심각한 분들은 사번님 본인의 의지 자체가 아예 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번님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 힘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상대방의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패턴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색깔, 본인의 자아부터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번님 본인의 색깔과 생기를 잃어도 좋을 만큼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재회를 또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번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사번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감히 더는 사번님을 물렁물렁하게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헤어지고 나서야 사번님을 더 헤아려줄 걸 그랬다면서 그 사람도 뒤늦게 정신 차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사번님께서 또 한 번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괜찮을지 정말 다시 견딜 수 있을지 사번님께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이 많이 약해서 점점 골룸소리처럼 녹음이 됐을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4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